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학적 모델링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기하학적인 닮음을 이어서 할 건데, 이제 응용 문제 또 모델에 적용하는, 모델을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떤 도형의 길이를 L이라 L을 하자. 그러면은 그 도형의 표면적 또는 넓이는 길이 L의 제곱에 비례하고 부피는 L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자, 이거 관계돼서 우리가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물현상에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했습니다. 뭐 수학 문제일 수도 있고 일상적 우리가 일상적 문제일 수도 있고. 예. 자, 볼까요? 정육면체 모양의 얼음이 있는데 이 얼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매 녹을 때마다 그 때마다 모양은 처음과 같이 항상 모든 모양이 다 기하학적 닮았다라는 이러한 가정을 하죠. 물론 이제 닮지 않을 수 있죠. 네, 그렇지만 닮아도 가정해볼게요. 그랬을 때 한 배의 길이가 처음 길이의 절반이 될 때에 녹아 없어진 얼음의 양을 추정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볼까요? 네.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정육면체 모양의 이러한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습니다. 얘가 시간이 지나면 녹겠죠. 이게 한 배의 길이가 L입니다. 이 얼음의 부피는 이제 V라면 이게 우리가 적어놨지만 부피는 바로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겁니다. 자, 이게 녹아도 똑같이 정육면체였고,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길이를 우리가 L0로 하고 그때의 부피를 V0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 길이가 절반으로 줄었대네요. 절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그때의 부피를 우리가 2분의 할까요? 길이가 절반일 때의 부피를 V 2분의 하면은 바로 그때 부피라는 것은 길이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얼마냐? 이걸 계산하면은 8분의 1의 L0의 3승이 되고 요게 바로 V0니까 얘는 바로 8분의 1의 V0가 됩니다. 즉 녹아 없어진 남은 양이 요 정도니까 녹아 없어진 양이 얼마냐? 녹아 없어진 양은 대략 8분의 7 V0가 됩니다. 자, 길이는 절반을 줄였는데 양은 8분의 7만큼 없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체의 크기나 또는 생물의 크기, 구체적으로 좀 축소한다면 동물의 크기,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는 수준에서 해봤습니다. 자, 이걸 지우고 이제 지우고 예, 지우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문제를 쓰기에는 좀 길고 예,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선 우리가 알아볼 게 단세포 생물도 있고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독특한 건 뭐냐면 단세포 생물이 있는 걸 알고 있겠는데 왜 코끼리만한 세포는 없을까요? 왜 저만한 세포는 없을까요? 저만한 사람만한 세포 왜 없을까요? 그냥 거대한 세포 하나가 사람만 하거나 코끼리만 하면 어떨까? 근데 사실은 없어요. 자, 세포들이 복제해가지고
다세포가 돼가지고 얘가 각 기관을 형성하고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개체가 되긴 하지 하나의 세포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커져가지고 코끼리만 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는 이렇게 그러한 거대한 세포는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 모든 생물은 다 조그만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개체가 될까요?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로 크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세포의 크기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포는 거대하게 클 수가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이 기하학적인 닮음이라는 이런 개념을 활용해서 적용해서 한번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한 모델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번 이게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정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가정이요. 이 가정은 현상에서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타당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정 우리가 세포를 우리가 구현을 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상으로 만드는 세포를 구형이라 하죠. 구형이라 했을 때 이게 과연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은 세포들은 구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구형 세포는 거의 없고 대부분 세포는 약간 타원형인 경우도 있고 하지만 뭐 또 신경세포는 길기도 하죠. 그렇지만 구형이라고 가정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형을 정한 것은 이제 우리 모델에서 쉽게 만들고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 세포가 물질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은 다 세포 표면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네. 물론 특정 물질은 이제 세포 안에서 만들겠죠. 그건 이제 좀 바로 다음에서 해야 될 대사작용 문제지만 어쨌든 대사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포 밖에서 표면을 통해서 물질을 흡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면적당 흡수하는 흡수율은 결국 뭐냐? 흡수율은 표면적하고 비교할 때 표면적에 비례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표면적이 넓으면은 더 많은 단위 시간당 뭐 1분, 1분, 10분, 10분 단위 시간당 굉장히 많은 물질 흡수할 수 있는 거고 표면적이 조그마면은 단위 시간당 기준된 시간 동안 흡수하는 물질량은 짧겠죠. 따라서 흡수율은 표면적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세포 내에서 대사작용이 이제 일어나는데 대표적인 예가 저거죠. 에너지를 만드는 거. 에너지를 만들고 열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런 작용이 어디서 하냐? 세포가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포도당이나 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세포 내에서 활용하는 에너지, ATP라는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시다. 그 열도 생산한다 합시다. 그런데 어디서 하느냐? 그것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합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한 군데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얘는 세포 내 기관에 이렇게 어디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전체 부피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다고 그렇게 한번 가정해 보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곧 세포가 표면적을 통해 흡수했던 물질을 가지고 대사작용을 하는 것은 뭐와 관계있느냐? 세포의 부피와 관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즉 대사율은 뭐와 관계있냐? 바로 부피와 관계에 있다. 네.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세포가 이 세포의 반지름을 우리가 R을 하죠. 세포가 물질을 흡수하는 총량 A랄까요? 예.
근데 이 총량은 표면적에 비례한다 했습니다. 근데 반지름 R인 이 구형의 세포의 표면적 우리가 S를 할까요? S. 얘 비례합니다. 얘는 표면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례상수를 써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A는 이렇게 쓸까요? 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구형 반지름 R인 구의 표면적은 이렇게 되죠. 얘는 바로 K1의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세포의 대사율을 우리가 대사작용을 우리가 C를 할까요? 여기 이제 카타볼리즘 그런 뜻의 C라고 하죠. 그러면 세포의 대사작용한 양은 뭐가 관계냐? 뭐가 비례냐면 바로 부피 비례합니다. 부피. 똑같이 얘도 이제 비례상수를 쓰는데 이렇게 쓸까? 얘는 여긴 K1 썼으니까 이번엔 K2라 쓸까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근데 반지름 R인 이런 구의 부피는 바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K2의 3분의 4 파이 R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가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가정이냐? 이제 가정이자 동시에 이제 현실적인 면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포가 여기 있는 세포 표면을 흡수한 물질을 다 사용해요. 모두 다 남김없이 다 사용한다 합시다. 그 말은 뭐냐면 곧 흡수한 물질을 모두 다 대사적인 사용한다 라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요. 즉 흡수한 물질의 양과 세포에 사용한 물질의 양이 모두 같은 겁니다. 들어오면 다 사용하고 들어오면 다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둘이 값이 같은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바로 여기는 K1의 4파이 R 제곱은 바로 K2의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됩니다. 여기서 4가 이렇게 지워질까요? 또 파이도 지워질까요? 그리고 R도 제곱, 여기는 R 이렇게 하나만 남겠네요. 그럼 우리는 R이 궁금하니까 R을 남기고 이제 보내면 이렇게 됩니다. R은 얼마냐? R은 바로 K2가 여기로 가니까 K2에 K1에 3이 일로 가죠? 예,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즉, 반지름의 크기야. 이 반지름이 요 정도라면은 세포가 여기서 밖에서 흡수한 모든 물질을 이 안에서 모두 다 사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반지름이 요 정도 크기라면은 세포 밖에서 흡수한 물질을 모두 세포 안에서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이 이거보다 커요. 반지름이 이거보다 크다. 즉, 이렇게 할까요? 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얘보다 더 큽니다. 이게 이제 얘보다 더 큰 이마는 구형세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A하고 C를 비교했을 때, 부피가 세포 내에서 그 대사하는 작용이 대사작용 없어진 양이 굉장히 더 빠르고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포 밖에서 계속 물질을 흡수를 하는데, 얘를 대사작용 다 사용하고도 또 모자른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세포는 이제 물질이 부족한 거죠. 물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포는
이제 어느 정도 한참 지나서는 계속 물질 부족하게 되니까 뭐 극단적으로는 굶어 죽을 수 있죠. 예.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새 반지름이 이 정도 크기보다는 적어도 같아야 된다. 크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세포는 이제 힘든 거죠. 생활하기가. 왜냐면 양분이 없으니까. 그럼 그 반대로 어떻게 되겠느냐? 반대로. 만약에 R이 이거보다 작다. 그 세포는 얘보다 작은, 극단적으로 요만하다 할까요? 이 정도요? 예? 할까요? 이것은 이렇다는 뜻입니다. 흡수한 양이 소비된 양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흡수한 양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세포는 그 물질을 저장까지 하는 겁니다. 저장해서 좀 커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세포가 남아 도는 겁니다. 이렇게 남아 돌고 여유가 있는 거죠. 예.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걸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 뭐냐면, 세포가 무한정 클 수 없다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흡수되는 물질의 양에 비해서 세포 내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양이 더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물질량이 더 많기 때문에 세포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포는 더 어느 정도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겁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데, 대사에 필요한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는데, 세포 밖에서 흡수할 수 있는 물질량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나올 부분이 이제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세포가 커지면은 표면적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세포가 커지면은 당연히 부피도 커지지만 표면적도 커지지 않느냐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이제 함수적인 문제로 넘어갑니다. 즉, 세포가 커지면은 어디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인가? 즉, 세포가 성장하면은 부피가 더 빨리 성장할 것인가, 표면적이 빨리 성장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규칙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할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세포가 무한정 클 수 없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크기에 관한 문제에서 발원되는 겁니다. 기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